안녕하세요. 결혼한 지는 이제 4년 되었지만 그동안 저희 부부는 신혼집만 3번 바꿨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원룸으로 들어왔고요. 저희 부부도 처음엔 넓은 신혼집은 아니었지만 방 2개짜리 집에서 알콩달콩 시작했어요. 제가 21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차곡차곡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더 큰 곳으로 옮기자고 생각했죠. 다들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솔직히 결혼 전에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만큼 맞춰 살면 그만이라 생각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원룸까지 나와 지낸 거고요. 저희 시댁은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남편이 첫째고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남편이 올해로 35살, 신우는 32살입니다. 신우는 저보다 1살 어리지만 결혼은 또 일찍 해서 아이도 일찍 낳고 둘이나 낳았어요. 저와 남편은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고요. 제가 21살 때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21살 때쯤 새로 옮긴 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는 아니고 저희 회사가 301호였고 남편 회사는 308호에 있었죠. 제가 다닌 회사는 오피스텔이 잔뜩 모여있는 20층짜리 건물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죠. 물론 거주하는 사람들도 절반 정도는 있었고요. 아래층에는 거의 다 회사들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 둘 다 20대라서 회사에서도 막내였고 막내들이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서 건물 밖을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가끔 무거운 걸 들고 주차장에 내려가거나 할 때도 저에게 와서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힘들지는 않냐, 뭐 하는 회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서 외롭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친구같이 선배같이 가볍게 지내다가 서로 가까워졌어요. 제가 26살 때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으니 3년 정도 연애를 했었네요. 그러면서 여동생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 나중에 신혼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주말마다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결혼 과정을 옆에서 다 봤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던데 그때 저는 아는 게 힘이라고 믿고 시댁 사정을 잘 알고 가까워지면 결혼 생활이 순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혼 결혼 준비도 열심히 도와준 거고요. 예비 시어머니께도 잘해드렸죠. 나중에 제가 결혼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신우 결혼식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돈의 액수나 예식의 규모나 이런 게 중요했던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았네요.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시댁은 딸 자식 기 살려주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결혼식 준비할 때 시댁에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엔 받지 않을까도 생각했어요. 정말 애매한 액수였습니다. 근데 그 1,000만 원 때문에 신혼집 층수가 바뀌는 상황이라 그래도 1층보다는 2층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받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신우가 요즘은 다 반반 결혼하는 추세라며 한마디 거두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신우는 그때 결혼하겠다고 거의 8,000만 원 이상 받아갔거든요. 그걸 빤히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제 앞에서 그러는 겁니다. 순간 속이 확 끓어오르다가도 어찌 보면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만약 신우처럼 8,000만 원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든 생색내려고 할 테니까요. 차라리 덜 받고 덜 짜증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어찌되었든 그 1,000만 원 덕에 한층 더 올라가 지내게 되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신우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기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신우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회사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곳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늘 자랑이셨고요. 반면에 신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옆에서 봐도 한쪽으로 기울긴 했습니다. 그러니 그 공백을 어머님이 채우려고 하신 거고요. 결혼 준비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 아이들 봐주러 새벽마다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야 저도 속이 편하니까요. 어차피 서로 마주보고 지낼 것도 아닌데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 생각했죠. 그러다 2년 만에 서로 얼굴 마주보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저는 결혼 후 1년 정도 지나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도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도 자주 만나고 안 보던 책도 사다가 읽기 시작하고 하더니 가게 하나를 차려보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반대도 많이 했지만 그동안 남편이 준비하고 계획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힘을 실어주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남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전보다 사는 게 더 힘들었어요. 사업 시작하면서 남편은 살이 엄청 빠져서 입던 바지도 다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슴 아팠고요. 돈이 다 막혀서 고민이 많아 보이길래 제가 먼저 전세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 빼서 더 버텨보라고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이야 여기서 평생 지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전세금 빼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도 화장실 2개짜리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꼭 성공해서 거기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의 두 눈이 점점 뻘개지길래 저는 설거지 핑계를 대며 텅 빈 싱크대로 달려가 혼자 물 틀어놓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얼마 뒤 저희 신혼집을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친정집에 들어가 지낼까 생각하다가도 힘든 내 남편 괜히 더 기죽어 지낼까봐 시댁에 들어가 지내기로 했어요. 몇 년만 꼭 참고 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와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예전보다 더 말씀이 적어지셨고 어머님도 한숨이 늘어나신 듯 했습니다. 눈치가 많이 보이기도 했고 저도 어떻게든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합가에서 힘든 점이 많았지만 그나마 장점은 저에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고요. 아이는 친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이까지 시부모님께 맡기면 괜한 소리를 더 들을 것 같았거든요. 새로 찾은 직장은 예전 다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였거든요. 월급이 적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도 규칙적이고 일도 수월해서 저에게는 정말 신의 직장이었어요. 전화위복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친정에 들러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점점 적응도 되고 남편 사업도 조금씩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고비가 넘어가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해서 아이와 함께 시댁에 도착하니 현관부터 짐가방 여러 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두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저희 어머님과 신우가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알 것 같았네요. 신우는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했다네요. 신우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 소리에 대판 싸우고 짐 챙겨서 왔다고 하면서 소송 기간 동안만 여기서 지낸다고 했어요. 방이 하나 비어있긴 했었는데 거기엔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썼던 짐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루 날 잡아 남편 가게로 다 옮겨놓고 그날부터 신우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우도 얌전히 있는 듯 했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퇴근하기가 괴로웠습니다. 다른 건 참을 만한데 신우와 어머님의 대화를 옆에서 듣기 너무 힘들었어요. 신우가 자기 시댁 욕이랑 남편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준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원망스럽기도 하고 속에서 화도 나겠죠. 근데 늙은 년이다 줄길놈이다 이런 말부터 입에 담기에도 옮기기에도 힘든 욕설을 집안 거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옆에서 어머님이 맞장구 쳐주셨고요. 제가 그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100번 양보해서 괜찮다고 쳐도 아무리 그래도 애들 눕혀놓은 그 앞에서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애들이 어려도 그렇지 어감이 다를 텐데 얼마나 큰 소리로 욕을 하는지 방에 있는 저희 아이가 들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우가 오고 난 뒤부터는 예전보다 더 늦게 아이를 데려왔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친정집에 아이를 맡겨버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부터 분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남편이 걱정하는 점은 지금 당장 나가 살기엔 보증금 마련하기도 빠듯해서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는 집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며 1년만 더 참았다가 오피스텔이라도 알아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견뎌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오니 신우가 엄청 반갑게 저에게 다가왔고 그때 갑자기 변호사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혼 소송이 금방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혼했다 하고 끝이잖아요. 소송 과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죠. 근데 이번에 옆에서 보니 소송 기간이 보통 긴 게 아니었어요. 양육권 문제가 자꾸 길어져서 이번에 변호사와 함께 남편을 만나기로 했다면서 저보고 잠시 아이 좀 봐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옆에 계신 어머님을 슬쩍 쳐다봤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저에게 오시더니 신우가 순에 빠져서 그런 자리에 혼자 보내면 그쪽 하자는 대로 휘둘릴 것 같아서 어머님도 따라가신다고 하면서 집안에 아이 볼 사람이 없다고 저보고 하루 쉬고 아이 봐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죠.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신우가 웃으면서 그게 정 힘들면 친정에 아이 맡길 때 자기 애들도 맡기면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났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남편이 달려나오더니 신호 보고 정신이 나간 거냐며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장모님께 맡기냐고,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양육권을 받으려 하냐고 화를 내더군요. 아마 남편도 저처럼 속에 쌓인 것들이 그때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남편 등짝을 때리시면서 동생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화를 내셨고, 신우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하루 휴가 쓰고 집에서 아이 셋을 돌보게 되었어요. 어머님과 신우는 변호사랑 이야기가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오자마자 험한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변호사를 바꿔야겠다고 하시더니 저보고 하루만 더 애들 좀 보고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힘들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러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저보고 여기 와 지내면 뭐 한 게 있냐고, 나가서 일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같이 살면서 돈 한 번 낸 적 없지 않냐며 소리치시는데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네요. 집이 없다는 게 참 서러웠습니다. 그날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 가게 바닥에서 자도 좋으니 나가 살자고. 나도 이제 한계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보증금 걱정을 하며 한숨을 쉬길래 원룸이라도 좋으니 나가자고 했습니다. 집이 좁아도 마음만은 편히 살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분가하기로 완전히 마음 굳혔습니다. 한 달 안에 옮기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덜컥 원룸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저에게 큰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원룸부터 계약했어요. 그날도 제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거든요. 전날과 똑같은 이야기를 이번에도 하시는데 얹혀 산다는 말을 듣자마자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댁에서 짐 빼겠다고 하고 바로 부동산에 가서 원룸 계약해버렸어요. 남편에게 원룸 주소도 알려줬고요.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진짜 원룸을 계약할 줄 몰랐다고 하길래 이따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아이 짐가방이랑 내 옷짐들을 싸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다른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다 차단시켜놨어요. 생각보다 이사는 쉬웠습니다. 신우 덕분에 저희 짐들을 진작에 남편 가게로 옮겨놨던 터라 꺼내놓은 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혼을 하든 양육권을 뺐든 거실에서 욕을 하든 이제 싹 무시하고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보름 정도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다시 예전 신혼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죠. 방 하나짜리 집에서 세 가족이 딱 붙어 지내며 저희만의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무실에 누가 찾아왔다길래 정말 혹시나 아니겠지 하며 1층으로 내려갔는데 저희 신우가 유모차 2대를 끌고 온 겁니다. 그 뒤엔 시어머님도 계셨고요. 변호사 보러 급히 가야 한다면서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유모차를 쓱 밀어놓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밖에 택시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서둘러 타고 가버리는데 저는 유모차 앞에 앉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저히 상식적인 선에선 해결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을 놓고 갔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남편은 길길이 뛰면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 변호사 전화번호부터 알려달라고 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놓고 와야겠다고, 이젠 참지 않겠다고 했죠.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요.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잡힌 약속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확인해봐도 없다고 했고요. 심지어 전날 만나기까지 했다고 저보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얼마 뒤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고 아이들을 차에 싣고 가게로 가 있겠다고 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남편 가게에다 맡겨놓고 다닐 것 같았습니다. 일단 우리 원룸으로 가자고 거기서 결판을 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도 남편 차를 타고 저희 원룸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도 그러라고 했고요. 안 되면 보호소에 신고하라고 번호까지 알려주는 언니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라고 하면서요. 정 안 되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원룸에 신우 애들을 데려다 눕혀놨는데 남편 전화기가 울리는 겁니다. 남편은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는데 딱 봐도 신우 같았어요. 남편은 신우에게 앞으로 1시간 안에 애들 찾으러 오라고 마지막 경고라고 했어요. 그렇게 원룸에서 남편과 함께 신우를 기다렸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수십 번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요. 결국 남편은 뭔가 단단히 결심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아이들과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신우랑 만나서 같이 들어오나 싶었죠. 그래서 벨이 눌리기도 전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남편과 함께 온 사람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뒤에서 따라 올라온 사람은 신우 남편이었어요. 잔뜩 굳은 표정으로 두 남자가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유모차를 들더니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도 곧바로 두 남자를 쫓아 내려갔죠. 밖에는 저희 남편 차가 있었고 카시트에 아이들을 태우더니 신우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말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나눈 인사였지만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 신우를 통해 안 좋은 소리만 들었던 터라 제 상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신우 남편을 찾아갈 걸 싶었네요. 그렇게 두 남자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하길래 저도 원룸에서 나와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친정집에서 잤어요. 남편이 오지 말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을 통해 어찌 되었는지 들을 수 있었네요. 시조카들은 지금 신우 남편과 있다고 했어요. 양육권도 신우가 가져오긴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위자료도 받기는커녕 되려 더 줘야 할 상황이 되었고 그날 어머님이 사위 따귀를 올려붙이는 바람에 상황이 뒤집어졌다네요. 그때 쓰고 있던 안경에 신우 남편 얼굴이 긁혀서 병원에 가고 경찰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네요. 결국 신우 남편이 저희 어머님께 민사소송을 걸어서 그 액수가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물 건너가 버렸고요. 어머님은 신우가 받는 위자료에서 내자고 했는데 신우가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을 불러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내 식구들이 원룸에 살고 있는데 그럴 돈이 어딨냐며 딱 잘라 말하고 왔다네요. 그대로 돈은 어찌 구하셨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연락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여전히 차단 상태라 받아본 적도 없고요. 아버님이 내주셨겠죠. 더는 관심도 없네요. 저한테 피해만 안 오면 이제 신경 안 쓰려고요. 남편 사업은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이번 추석에도 가게 일이 바쁘다고 하는 걸 보니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오늘도 화장실 2개짜리 집에 살게 해주겠다며 출근했는데 믿어줘야죠. 그래서 이번 연휴엔 남편 가게에 있으려고요. 열심히 지내다 보면 남들처럼 명절 연휴에 집에서 쉬기도 하고 풍성하게 보내는 날이 오겠죠. 이젠 시댁에서 찾으시는 일도 없으실 테니 오히려 다행인 것 같네요. 다른 건 신경 끄고 저희 남편과 아이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지내시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화장실 2개짜리가 아니라 거실 2개짜리 대궐 같은 저택으로 이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썰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